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 API를 연동하기 위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별도의 서버 API 연동 없이 화면에 데이터를 뷰잉해 주는 거를 이제 로직적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백엔드에 서버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서버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오고, 그 조회해온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에서 서버 API를 연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HTTP 서비스를, HTTP 리퀘스트를 알려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설치하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중화되게 사용하고 있는 엑시오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엑시오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에서 HTTP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JS 라이브러리예요. 결과적으로는 HTTP 콜을 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그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비슷한 그 HTTP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는 fetch나 뷰 리소스나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엑시오스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보면 최적화된 성능을 엑시오스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스터디에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리고 리스폰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오스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 정도까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사용 방법부터 한번 볼 건데요. 사용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npm 인스톨을 통해서 엑시오스를 설치하거나 yarn add를 통해서 엑시오스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임포트를 통해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면 되고요. 각각의 임포트 받은 이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HTTP 메소드를 직접 호출할 수 있고요.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get이나 포스트를 get이나 포스트를 통해서 직접 해당하는 URL에 해당하는 HTTP 리퀘스트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 응답이 올 때가 있고 이제 오류 응답이 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get 방식으로 호출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고 하는 것처럼 HTTP 메소드로 호출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어싱크 방식으로 이제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호출하는 로직 따로 있고, 그 로직은 바로 그 뒤를 타게 되지만 나중에 응답이 돌아왔을 때 얘가 정상 응답인지 오류 응답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후속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소스 로직들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럴 때 정상 응답은 get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해서 then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로직들을 넣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 응답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다가 catch해서 오류 응답이 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로직들을 넣어놔야 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이제 프로미스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미스 패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엑시오스는 비동기적으로 서버 API를 호출하게 되고, 호출하는 거는 HTTP 메소드 get이냐 포스트냐 푸시냐 딜리트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메소드에 따라서 호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비동기적으로 도착을 했을 때 어떤 로직을 처리할지는, 정상 응답이 왔을 때는 정상 응답에 대한 로직은 then에다가, 그 다음에 오류 응답에 대한 것은 catch에다가 그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그 함수가 비동기적으로 호출돼서 그 로직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응답이 올 때는 이제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받아볼 수 있고요. 오류 응답이 올 때는 그 익셉션이라는 객체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폰스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청했을 때와 응답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TTP 헤더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config, 그 안에 속성 중에 이제 config랑 헤더가 있는데, config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설정되었던 설정 정보들이고, 거기 안에 이제 HTTP 헤더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가 이 config라는
프로퍼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라고 있는 프로퍼티에는 요청할 때가 아니라 응답을 받았을 때의 HTTP 헤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정보는 요 익셉션 에러라는 객체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이 리스폰스 객체와 그 E라는 객체, 그 에러라는 객체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는 콘솔 로그를 찍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스 로직 할 때 아마 보여드릴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아마 프론트엔드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데이터들은 서버 API를 통해서 가져올 거니까, 이랬을 때 이제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도 각각 여러 내가 만든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될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다 임포트해서 엑시오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 임포트를 이제 중복으로 계속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건 이벤트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였죠, 뷰엑스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뷰 유즈라는 그 플러그인을 임포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프로퍼티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뷰 유즈를 통해서 뷰 유즈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전역으로 내가 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in.js에서 이런 식으로 뷰 프로퍼티 $엑시오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별도로 요 임포트 엑시오스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프로토타입으로 내가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닷뷰 파일에서는 임포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디스 $엑시오스를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문서에다가 정확히 이제 부가적인 내용을 좀 적어 놨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일한 생성자로 생성된 객체들이 공유하는 객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프로퍼티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러한 컴포넌트들, 이러한 닷뷰 파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내부적으로는 new 뷰를 통해서 new 뷰 객체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거고, new 뷰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동일한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생성자로 만들어지는 객체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다 접근해서 사용이 가능한 객체를 나타내고, 그럴 때 그러한 객체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view.property prototype.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할 객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다른 그 컴포넌트들에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연동하는지는 실제 코드상에서 라이브러리를 연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